오늘의 시작은 ASMR로 가겠습니다. 빨리 해. 봄차를 준비했어요, 오늘. 봄 감립차. 화음 같다, 화음. 자, 오늘의 팟캐스트는 내 집 마련 과연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예. 네, 저희가 풀샷을 보시면 굉장히 멀리 앉아 있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조금 뿔샷이 약간 우리의 거리감 같은.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오빠가 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는 집이 없지 않느냐?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종종 오빠가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이 바쁜 것만 끝나면 공부를 할게 하다가 도저히 안 할 것 같아서 차라리 팟캐스트에다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한 컨텐츠를 해보자. 그럼 내가 조금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같이 부동산 초보자 불인이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부동산 하면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돈이 일단 나한테 집을 살 돈이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되게 진짜 나중 얘기라고 생각했거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사야 할 내 집 마련의 느낌이지 약간 투자의 느낌으로는 안 와닿는 거야 항상.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심이 좀 많긴 했었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도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막 시세 알아보러 다니고 진짜 요 꼬맹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막 나랑 되게 달랐다. 그때부터 난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런가 봐. 어. 나는 되게 돈을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에 가고 회계사가 됐구나. 나는 왜 경영학과가 그렇게 된 거지? 너는 약간 사회적 기업 그쪽인가 봐. 비영리 단체. 맞아. 나는 극도의 영리 추구형.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왜 이것보다 평수가 작은 게 더 비싸지? 이거는 매매로 팔 땐 이런 거고, 전세라는 게 뭐구나.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대학생이 됐지. 나는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주식과 코인이 투자 수단의 전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 아무래도 그런 류의 재테크에 좀 더 가까웠기는 했었고. 근데 회계사가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라이센스로 인한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 공부했던 게 경매였어. 부동산 경매. 경매부터 시작을 했어? 경매를 시작을 했어. 경매가 원래 약간 제일 고난이도에 속한 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때 왜 그랬었냐면 책 제목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 어떤 거에 내가 후킹이 됐냐면 1,000만 원으로 부자 되기 막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회계사가 되고 나서는 내 1,000만 원 정도는 써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경매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 책 저 책 다 읽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아는 이제 형의 친구분이 경매 스터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스터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새벽 3, 4시까지 퇴근하고 가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아주 많은 것을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이제 여러 번 입찰 시도를 해보기는 했었어. 입찰 시도를 해보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적은 없었고 근데 이제 경매를 하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제 일반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만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엉켜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는 우리가 볼 필요도 이유도 없을 거거든 보통은. 근데 경매를 하면 그게 정말 중요해. 그런 서류 공부하는 방법, 법적인 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규제적인 거,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경매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사실은 경매로 투자를 해보세요 라기보다는 경매로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는 느낌인 거일 거야. 우리가 센 수학도 있고 수학의 정석도 있지만 센 수학
오히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수학의 정석 너무 어렵지. 근데 그 한두 바퀴만 돌리면 사실 수학에 있어서 내가 이 수학 성적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거거든. 경매를 통해서 공부를 아주 빠삭하게 했었어. 그네. 그게 딱 내가 부동산 투자의 첫 시작이었고 경매를 하는 주요 목적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라는 거에 있어. 근데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야.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보이잖아.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 경매하는데 낙찰가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그럼 이 방법 말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그때 한창 좀 붐이었던 게 지방에 1억 얼마짜리 되는 집들이 아직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 공시지가라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규정하는 가격 단위가 있어. 그게 만약에 1억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몇 개를 사더라도 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지방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거를 내가 투자를 하고 전세를 주면 아주 작은 자본으로 내가 집주인이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 그게 좀 붐이었었거든. 내가 그래서 매 주말마다 KTX를 타고 여러 군데 지방을 내려가면서 한번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부동산 수십 개를 돌면서 얼굴 도장 찍어 놓고 괜찮은 거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러니까 그때 내가 28, 9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신기해. 총각 혹시 여자친구 있어? 막 이러면 사위 삼고 싶다고. 약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간 김에 거기 뭐 재개발 된다라는 어떤 토지 근처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사실 식견을 좀 넓히는 작업들을 그때는 했었었지. 몇 번 실제로 투자를 해봤어. 인테리어도 해서 세입자도 구하고 수리도 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20대 후반에 딱 해봤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딱 느꼈던 게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 투자와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는 결국엔 내가 언제 들어갈지 그런 타이밍도 봐야 되고 계속 내려가서 내가 신경을 또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기는 했었어. 이제 그때까지는 부동산을 좀 투기적인 목적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좀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를 해야겠다.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지켜가기 위한 그런 생존의 영역에서의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진짜 내가 만약에 딱 한 채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었거든. 나는 한 가지 그거는 생각해. 나는 부동산은 절대 주식처럼 생각하진 않아. 부동산을 투자라고 하긴 하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달라. 현물의 관점에서 봐야 돼. 주식은 조금은 현금과 가까운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녹아있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상향해.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과 다르냐면 무조건 상승해. 이거랑은 달라. 그치.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강남 상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호가가 낮춰서 나오고는 있어. 왜 떨어졌어? 부동산 우상향 아니네? 이런 얘기로 하면은 이거는 주식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부동산은 결국엔 필수재고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서 뭐 1억이 떨어졌어. 그게 내 사용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은 좀 내가 현물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당장 나한테 지금 뭐 돈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분은 안 좋지만 이게 딱히 영향이 있진 않다. 왜냐면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렇지, 약간 이런 개념인 거지. 일단 부동산 하면은 금리랑 통화량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 공부를 그래도 좀 했네. 그럼 나 요즘 유튜브 계속 봐. 내가 아까 현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의미냐면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과 정비례해서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부분인 건데 화폐의 가치는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그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떨어지겠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엔 통화량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물론 통화량과 공급량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통화량은 결국에는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화폐 가치는 결국엔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경제도 살려야 되고 시장도 돌아가게 해야 되고 혹은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돈이 결국에는 어디서 올까? 통화량 발행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다.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무조건적 상승이 아니라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 우상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 떨어지는 시간도 있을 거고 다시 올라가는 시기도 있을 거고 잠시 멈춰서 횡보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상향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우리가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통화량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거 하나의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공급량, 부동산 공급량 어떤 거 같아? 요즘? 요즘 부동산 공급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본 적. 부동산 공급까지 공부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공급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 그게 공부한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서울 아파트를 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서울 또는 수도권 공급량이 전례 없는 적은 양의 입주 물량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정해진 미래야. 왜 정해진 미래일까? 건축은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 우리 개발합시다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해. 적어도 3, 4년은 걸릴 거란 말이야. 물가가 상승하면 건축자재 오르지, 인건비 어마어마해지지. 그렇게 되면은 공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그지? 미뤄지지 계속. 계속 미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주 물량이 더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런 거 한 포인트를 잡고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듣고 나면 딱 생각나는 게 부동산 가격은 어쨌든 우상향이고 현물은 없고 그럼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내가 살 집도 없고 내가 살 수도 없고 그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빨리 하라고. 내가 너한테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현실이야. 그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거는 좀 제네럴한 투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급해지지 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급해지겠지만 지금 빨리 임장 가야 돼. 일단은 무엇을 투자하든지 간에 내가 시간 앞에서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연애 같다. 약간 그런 거지. 조급해지면 말하는 투자는 거. 연애랑 비슷해. 진짜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잠깐 막간을 이용한 이런 거 해줘. 오. 시간 앞에 내가 끌려가잖아. 약간 결혼도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래서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난 너한테 미리 돈 없을 때부터 공부를 해놔야 어쨌든. 지금도 돈 없어서 지금 공부하면 돼. 딱 적기다 적기. 일단은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닥치는 대로 볼 수 있는 걸 다 보세요. 나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랑 관련된 책, 유튜브, 뭐 블로그, 그리고 요즘엔 AI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 사람 인터뷰들을 많이 봐.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오빠가 나한테 했던 조언 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걸 한 막딩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톱니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진짜 기초 정석부터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약간 이렇게 단계가 정해져 있어서 나도 지금 새로운 공부 예를 들어 부동산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기초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약간 그렇지. 유튜브에 칠 때도 제일 기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봐야 할 영상 이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오빠가 성인이 되고 공부를 뭔가를 할 때는 일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일단 다 넣으면 그 톱니바퀴가 굴러가면서 맞아. 어디가 시작점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맞아. 다 이제 굴러가고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나도 그냥 막 재개발, 재건축 차이 이런 거부터 보고 그랬어. 그냥 그거 먼저 만약에 그 키워드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면 네이버에 쳐보는 재건축과 거야. 재개발 맞아. 차이를 쳐서 거기서부터 그냥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또 모르는 중간에 게 나와. 모르는 게 나와. 용적률이 뭔데? 그럼 그거 찾아보면 용적률을 되는 찾아보고. 근데 요즘에는 찾을 만한 플랫폼과 엔진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는 진짜 유튜브 딱 우리 팟캐스트 틀어놓듯이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화장하면은 이게 뭐 물론 100%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이 유튜브 나한테 좀 친절하게 내 귀에 잘 꽂히게 설명한다. 그럼 구독 누르고 맞아. 그거와 관련된 영상 다 재생 목록 보는 돌리고. 거야. 방법론은 너무 많아. 맞아. 또 한 가지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신문을 꼭 보세요. 오프라인 종이신문으로 일부러 보잖아. 그걸로 보는 거야. 왜 종이신문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그게 있으면 보게 돼. 네, 약간 나한테 하나의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놓는 거야. 계속 이게 현물이 내한테 현물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니까. 내 눈에 보여야 돼. 네, 맞긴 해. 맞아. 그렇게 해서 신문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 경매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어려울 거다. 하지만 한두 바퀴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였구나. 사실 다 처음에는 어렵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보통 현장에 가서 나는 발로 뛰는 걸 되게 좋아해. 임장. 내 감각으로 다 느껴져야 내게 되는 거야. 어떤 영상을 봐도, 그러니까 월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는 거더라 하더라도 임장은 필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손품 파는 거랑 내가 직접 내 직장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걸어가 보는 거, 주변 상가 보는 거 이런 게 내가 직접 걸으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긴 했었어. 그치. 내가 살았던 동네는 내 주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항상 익숙하겠지만 사실 여기를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딘가를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 가가지고 이런 아파트가 있어? 이렇게 하긴 늦다라는 거지. 나는 지방 투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서울에 정말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미친 사람 같은데 엑셀에 서울의 구별, 동별 이제 구별 시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동별 이제 행을 만들고 거기 이제 모든 전수 아파트들을 쫙 다 뽑았어. 전수? 미쳤네. 그래서 그거를 다 돌았어. 탑다운 해가지고 한 열 몇 개까지는 갔었어. 그러면서 내가 미쳤네. 여기 사야겠다 라고 해서 산 거야. 근데 탑다운을 했으니까 이제 압구정부터 강남구 압구정동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몇 차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나한테 혹시 워너비가 있냐 하면은 바로 나와. 그리고 그 아파트의 건물 페인트 색깔도 알아. 워너비가 어디예요? 그게 완전 특대형 평수고 그런 식으로 전수로 돌다 보니까 완전 내게 되는 느낌인 거지. 우리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부를 꽤 하거든? 10,000원, 2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주식도 그러면서. 그치. 수억이 들어가는 그치. 그런 아파트에서조차 우리가 공부를 덜 한다? 나는 수억 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딱 이 아파트 혹시 어디 있어 하면 이제 이 역과 이 역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있고 대강 그래도 뭐 한 2,000세대 정도는 되지. 거긴 몇 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시세 한 이 정도 나오고 전세가 이 정도 나오고 뭐 언제 지어졌어. 내가 가고 싶은 구와 동과 아파트라면 그거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돌아봐야지. 그리고 갔으면 주변에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내가 지금 매물을 알아보고 있으면 당연히 눈도장,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 사실은 뭐 아직 자금을 모으고 있는 초년생인데 혹시나 좋은 금매 나오면은 그래도 연락 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은 뭐 아들내미 딸내미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삭삭 거리는데 얼마나 예쁠까. 정말 어른의 세계다. 올해가 어른 여성이 목표니까 올해 하긴 해야겠다.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 너한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떠오르는 그렇게 얘기를 해봐. 너가 생각하는 아파트 그 얼마짜리고 어디 있는 집이 딱 떠올라? 한남동?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한남동의 아파트들 얼마일까? 30억? 50억? 뭘 30억이야. 거기 그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럭셔리하고 보통 이제 럭셔리 안 한 곳으로 가면 되지.
그래요. 30억이라고 합시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25억 넘어서는 아파트는 2억이 나와요. 그럼 28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요. 그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나는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너가 얘기하는 그런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본질적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를 마련을 해. 그러면 그 마련을 해서 그 아파트가 오르겠지. 그 오를 동안 너는 또 현금을 모으든 아니면 좀 건강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또 자금이 모일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지금의 현 시장은 대출 규제가 조금 많이 타이트한 상황이기는 해.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타이트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또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그럼 대출 규제가 풀어졌을 땐 너가 기존에 투자했던 그 부동산에 오른 그런 수익도 있을 거고 그동안 열심히 허리띠 졸라서 모아놓은 그런 자본도 있을 거고 그걸 합쳐서 또 열심히 대출 받아서 너의 신용과 너의 피땀 흘리는 그런 돈으로 갚아가다가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하면서 너가 살고 싶었던 그런 곳 동네로 가는 그런 방법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우리가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한남동이 나오면 좀 어렵다는 거지. 너한테 있어서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크게 작용하면 맞아. 어렵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이 아파트 어때? 하면서 보내줬잖아. 성에 안 차겠지. 아니 성에 안 차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딱 쉽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딱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아는 그런 서울 중에서도 되게 중심 구들 있잖아. 그 구들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라는 거를 살 수 있어? 라고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아파트들로 시작을 하는 게 그렇지, 맞는 그렇지.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동산 하면 오빠가 말한 대로 한남동, 막 압구정동,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첫 시작이 그런 거라면 이제 부동산 충분히 시작해 볼 만하다.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볼 때 나는 이제 300세대 되는 거 이상 역과 최대한 가까우면 좋겠고 초등학교가 최대한 가깝거나 아파트 안에 껴져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직주 근접이 되면 너무나 좋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다 갖춘 아파트들은 이미 너무 비싸요. 못 사요.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상황에 맞게끔 계속 내려가야지. 아, 내 상황이 이러니까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해서 이런 팩터들을 난 보긴 해야겠지만 이런 게 빠지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투자 수익으로 내가 이걸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빨리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자금을 마련해서 내 현금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 이런 관점이 바로 현물로서 보는 관점인 거야. 투자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부동산 그 자체로 보는 건 거지. 그러면서 계속 모아가면서 꿈을 이뤄 나가는 그런 개념인 거지. 좋다. 아주 와닿은 말이었어.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뭐 반포 GI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꿈을 설정해놔도 나쁘지 않긴 하겠다. 그렇죠. 나는 아파트의 꿈을 설정해 놓은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런 거 너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렇게 해놓고 20대 후반. 20, 알았어, 미안해. 까먹었잖아요. 20대 후반에 해놓고 그러면 넌 이거 부동산 한번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뭐 열심히 안 살 거야? 열심히 살면서 너와 너의 가정에 불을 담는 그 그릇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렌트를 하는 임대차 시장과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분리가 될 거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혹은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다가 돈을 좀 더 모으면 그냥 집을 좀 살까요? 월세 다음 전세 다음 매매 이런 단계적인 느낌이 좀 있었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어감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될 거다. 점점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무튼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은 이제 뭐 강하고? 좀 그렇지만 뛰어들면 좋겠다 내 동생은. 이거는 근데 난 동생한테 얘기할게. 그래.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분리되어 가고 있는 정말 실이 하나 남아있는 느낌이야. 뛰면 나는. 뛸 수 있다. 근데 이 실을 나는 생애 최초 시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오. 이 실이 나는 생애 최초가 아니야. 나는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놨기 때문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대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 그 LTV라고 얘기하는 매매가 대비해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 거냐 이 개념인 건데 그게 생애 최초가 그나마 70%까지 남아있어. 원래는 80%였는데 그것도 이제 70%가 된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 실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선택이야. 너의 선택이고 누군가의 선택인 건데 갈 수 있을 때 가라. 갈 수 있을 때 가라. 이런 거고 혹시 막둥이 친구들 가운데서도 사회초년생인 친구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정책대출 같은 경우도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되는 주택 가격 그리고 LTV 70%까지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1인이면 7천만 원 신혼부부면 8,5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보금자리론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생애 최초면 4.2억까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내 돈 1.8억 있으면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6억짜리 가지고 어디 사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너가 1억의 자금을 마련을 했어. 그럼 은행은 2.33억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너가 1억을 모았는데 3.33억이 되는 거야. 2억을 모았을 때는 6.66억이 되는 거지. 근데 2억 아주 큰 돈이잖아. 하지만 사회초년생일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1, 2억 모으는 까지는 난 욕심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맞아. 그리고 나한테 1억, 2억이 아직 없어도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나를 도와줄 때 바로 뛰어들 수 있으려면 나한테 이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이제 자금을 모으면서 열심히 임장도 뛰어보고 내 머릿속에 나만의 서울 아파트 지도가 있는 상태여야 나한테 진짜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잘 알아볼 수 있고 뛰어들 수 있으니까 그치. 이제 1, 2억이 없어도 공부는 시작해야 한다. 타이밍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나는 그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론 너가 이야기한 게 정말 최대한 쌀 때 사야지 이 타이밍이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쌀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 부동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계속 방향성을 보면서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지킬 수 있겠다. 내가 이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이제 이번 팟캐스트는 되게 나한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난 동생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내가 시작을 하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나랑 같이 시작할 막딩이 구함. 약간 이거지. 나랑 같이 시작을 해서 진짜 공부하고 유튜브로 막 지식 다 때려놓고 신문 읽고 임장 띄고 한번 해본 다음에 우리 다시 2탄에서 만납시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재밌는 같아. 혹시 질문이 생기면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릴스로 만들어 볼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올해는 정말 제가 과일 껍질도 깎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부동산도 아파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딱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잘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돈 적게 든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내가 잘 아는 거 하세요.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잘 아는 아파트들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 것도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세상 소식을 듣고 직접 발로 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아주 좋은 자극과 그런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둥이들 우리 같이 내 집 마련 해봐요. 화이팅! 개 싫어.